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빌라왕 사태로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 깡통 전세 사기 전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먼저 세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좀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이 수백 채 이상의 빌라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 소위 이걸 빌라왕이라고 하는데 이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로 하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먼저 제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인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줬고 명의상으로만 수백 채 이상의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을 저희가 속칭 이제 빌라왕이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빌라왕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이용해서 수백 채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어느 한 사람이 즉 명의자가 보유하도록 해놓고 그 빌라 명의자가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의 대규모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게 범죄수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범죄수법에 따라 뭐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십 채의 뭐 빌라나 오피스텔을 범죄 집단이 뭐 신축하거나 아니면 매수하는 등으로 취득합니다. 보통 좀 신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증금으로 이제 세입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물 소유자는 높은 보증금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뀝니다. 뭐 자력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건물 명의만 취득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빌라왕이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뭐 빌라왕 중에서는 이제 뭐 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빌라왕은 자력이 없어 뭐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세입자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한다 할지라도 보증금에 못 미치는 금액만으로 이제 경락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깡통 전세를 기획한 자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제 나누어 갔습니다. 결국 이제 범죄를 기획한 사람들이 세입자의 이제 전세 보증금을 떼먹으면서 브로커 공인중개사에게 뭐 수수료를 지급하고 빌라왕에게도 명의에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주된 범죄 집단이 가져가는 그런 범행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 수법 같은데요. 이거 규모가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이거 규모는 좀 어떻게 된 거죠, 정확히? 네, 저희가 뭐 빌라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여러 명의 사건이 좀 있는 거고 저희가 그 대략적으로만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몇몇 대표적인 빌라왕 사건만 하더라도 빌라 오피스텔 등이 약 한 6,300여 채. 그 이로 인해서 미반환되는 보증금의 금액만 하더라도 815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언뜻 보면은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주변 시세 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들이 범죄 행위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입니다. 이들이 이제 잠재적 피해자로 기획한 것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하는 20에서 30대 비교적 젊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파트와는 달리 이제 시세 확인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 건물마다 뭐 위치나 컨디션이나 뭐 조건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 확인이 어렵고 또 이제 비교적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고 아직 한참 바쁜 20에서 30대 분들이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고 발생 시 좀 대응률도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자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자, 이게 특히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정부에서 마련했던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 이걸로도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려면 부동산 시세를 알아야 되고 그 해당 시세 대비 보증금의 적석성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리스크를 판정을 해서 보증료율을 산정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 제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정확한 시세 산출이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을 이제 공인중개사나 브로커들이 좀 높은 수수료를 노리고서 보증금을 또 높게 하고 또 이래서 중개를 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아직 좀 자력이나 뭐 사회생활 경험이 모두 많지 않았던 20, 30대가 주된 타겟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거 보증금이 건물 매매 가격과 비슷해서 위험한데 괜찮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가져도 옆에서 이제 브로커 이외에 다른 뭐 공인중개사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다 이거 괜찮다, 뭐 이게 어느 정도 보증보험이 발급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니까 게다가 또 여기서 아직 주변 시세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 부동산 시세가 얼마더라 하는 그들의 얘기만 좀 믿다 보는 거니까 이 부동산은 그보다 신축이라고 해서 더 괜찮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지키면서 그냥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는 지금 이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을 하는 사건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세자금 사기 피해자들한테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빌라왕이 사망하고 근데 그 유족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은 돈을 받기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도 이제 사망한 사람을 이제 뭐 소환해가지고 뭐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도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빌라왕의 사망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또 다시 한번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한 번에 다수주택이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죠. 위치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고 그럼 경락대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좀 대책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외국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우선 이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같은 전세 제도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이제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탁회사 등을 통해서 맡기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6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 그리고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부담 내 집 마련이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세입자가 이제 펀드에 돈을 넣고 이제 펀드에서 이제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을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지급해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그 월세를 제공하는 뭐 이러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과 보고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제 전세금을 나중에 좀 펀드로부터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임대 관리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전문적인 사업자가 이제 임대차를 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가 가입을 하게 되니까 이 사업자가 다루는 물건이라면 사고가 발생해도 이제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참 좀 걱정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좀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법률 지원을 위한 TF팀을 꾸려서 이른바 이제 빌라왕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신속한 이제 보증보험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대규모 보증금 사기 사건가 발생하게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배수도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근 이와 같은 이제 전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임대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면 임차인들이 이제 펀드 계좌에 이제 돈을 지급을 하고 펀드가 운용한 뒤 이제 그 수익은 이제 임대인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금은 이제 그 임차인한테 이제 되돌려주는 뭐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사업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좀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